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토목 엔지니어 안서연입니다. 여러분 시빌 3D에서 스큐 부분 코리더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건데요. 사용 기준에서 횡단면 기준으로만 영역이 분할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해외 유튜버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영상만 보고서는 사실 영어로 말하고 있고 스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 직접 한번 샘플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샘플로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스킵된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그 사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을 많이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리더 지표면 작성과 코리더 형상선 추출인데요. 코리더 지표면을 작성하는 이유는 본선 기준에서 경계되는 부분에 결국에는 선형의 종단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종단을 코리더 번선에 지표면 기준으로 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지표면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상선 추출의 경우에는 나중에 스큐 끝부분에 별도로 코리더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작성을 위해서 형상선을 만드는 방법을 영상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코리더가 본선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코리더를 지표면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표면을 탑 코드 기준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돌출부 매니 링크 브레이크 라인 추가, 경계는 외부 경계로 범위를 정의를 해주죠. 그리고 확인을 해서 코리더 지표면을 만들어 줍니다. 작성된 지표면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코리더의 형상선을 추출을 해줄 건데 현재 표준횡단에서는 차도 기준으로 표준횡단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중에서 ETW, 차도의 끝단, 상부의 코드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상선이 좌우측으로 추출이 되었고요. 형상선을 이대로 활용을 하면은 나중에 코리더 영역 분할했을 때 형상선도 같이 따라서 분할되기 때문에 형상선을 한번 깨주고 그리고 3D 폴리선으로 만든 다음에 3D 폴리선을 다시 한번 형상선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도 좀 스킵됐던 부분인데 제가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활용해서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스큐 부분 선형에 대한 정의와 종단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선형은 말 그대로 폴리선을 미리 작도를 하고 그 폴리선을 선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요. 그리고 앞서 코리더 지표면을 작성을 했는데 그 코리더 지표면 기준으로 종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폴리선 경계 선형이 두 개가 있고 그 폴리선을 객체에서 선형 작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일단 선형에 대한 객체 정의만 되면 되기 때문에 폴리선으로 선형을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원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설정은 빼줬습니다. 그리고 선형을 선택한 다음에 지표면 종단을 정의를 하는데 앞서 만들어 놓은 코리더 지표면 기준으로 종단 뷰를 작성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코리더 번선 부분을 따라가는 지표면의 종단 정의가 되었고요. 우측에 있는 선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종단 테이블로 정의된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큐 부분에 대한 영역 분할을 해주는 건데요. 코리더 번선이 지금 영역이 분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 부분 선형을 정의할 수 있도록 코리더를 영역 분할해주는 과정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면은 코리더 본선 기준으로 영역이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리더 지표면 같은 경우에는 잠금을 해주면은 따라서 잘려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금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리더 영역 분할 해주는 과정인데 경계에 닿는 부분 2개 정도의 부분의 영역을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총 3개 구간으로 영역이 분할됐는데 스큐 부분 이후 부분은 아예 체크를 풀어서 이렇게 코리더가 영역이 분할되도록 우선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네 번째로 코리더 간격 띄우기 편집과 빈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현재 코리더의 영역 분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형의 타겟을 잡는 부분을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간격 띄우기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빈도도 짧은 구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코리더 영역 분할이 되어 있고요. 해당 코리더 특성으로 들어가서 간격 띄우기부터 정의를 해줄 건데 대상 들어가서 간격 띄우기 부분에 폭대상 있죠. 오른쪽에 선형을 적용을 해줍니다. 경계 선형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빈도 부분 값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접선에서 그리고 수직 곡선을 따라서 값을 20에서 2.5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 측정 값을 0.01 정도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인 원래 값을 적용해주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 값을 수정한 모델을 객체뷰로 확인해보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상선어에 대한 기준선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코리더를 적용을 해주고 빈도 조절이나 간격 띄우기 조절해주는 부분을 영상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리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기준선 추가 들어가신 다음에 ETW 좌측 형상선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표준횡단까지 한쪽 차도가 있는 표준횡단을 정의해 줍니다. 해당 표준횡단이 있고요. 그리고 코리더를 특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 보면은 측점 값을 다시 정의해 줍니다. 시작 측점과 끝 측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요. 대상으로 들어가서 간격 띄우기 정의를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폭대상 해당 경계 선형으로 정의를 해주고 표고 대상도 정의를 해주는데 아까 지표면 기준으로 작성된 종단 정의해주고 빈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20으로 되어 있는 값을 2.5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측점도 마찬가지로 끝 측점 마이너스 0.01 적용해서 코리더를 작성을 해주고 이 작성된 모델을 객체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큐가 적용된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코리더 기준에서 형상선을 좌우측으로 추출을 했고요. 코리더 지표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형에 대한 선형 정의와 종단까지 정의를 해줬고요. 전체 코리더 구간 중에서 스큐 부분이 적용될 부분에 대한 영역 분할을 해줬고 그 이후에 코리더의 스큐 선형 기준으로 타겟 설정 및 빈도 조절을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상선의 기준으로 코리더를 작성한 뒤에 해당 부분도 타겟 및 빈도 설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성된 코리더를 객체뷰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1.3D 코리더 스큐 부분 적용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량 부분이나 이런 접속부에서 해당 방법을 많이 실무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